이민세관 단속국 내부에서 실적 압박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3억 명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는 클라우드 서버에 무단 저장돼 유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의 연방 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제시카 티쉬 뉴욕시경 국장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승객의 전자기기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추방 강도를 높이면서 이민 단속 전담기구인 이민세관 단속국 내부에서 실적 압박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와의 인터뷰에 응한 ICE 전현직 요원 9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실적 압박 탓에 현장 요원들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민 단속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높아진 단속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체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요원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지난 5월 ICE 회의에 참석해 하루에 3,000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현실적인 목표치가 부여되자 현장에서는 마구잡이식 체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사복 차림으로 거리와 주차장, 학교, 교회, 법원 인근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모습이 포착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 명 규모의 대규모 신규 인력 모집에 나섰지만 실제 현장에 배치되기까지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억 명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는 클라우드 서버에 무단 저장돼 유출 위험이 높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비영리 내부 고발자 보호단체인 정부책임 프로젝트는 26일 정보효율부 인사들이 사회보장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클라우드 환경에 국민 전체의 소셜넘버와 개인정보를 복제했다며 특별검사실과 의회에 공식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부 고발은 연방사회보장국 최고 데이터 책임자 찰스 보르헤스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정보효율부 파견 직원이 소셜번호,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가족관계, 급여 및 의료 내역 등 민감한 정보를 보안이 취약한 클라우드 서버에 복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서버에 악의적 접근이 이뤄질 경우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상황이 악화되면 3억 명 전원에 대한 소셜번호 재발급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시의 연방 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제시카 티쉬 뉴욕시경 국장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티쉬 국장은 월요일 팸 본디 법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워싱턴 DC처럼 뉴욕에 연방군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호컬 주지사 역시 전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컬은 대통령께 뉴욕의 범죄는 감소 중이고 뉴욕시경과 주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지금은 연방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뉴욕시에도 연방군 배치를 검토 중이며 워싱턴처럼 군인에게 체포권과 군사 무기를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이 지난 2024년 3월 호컬 주지사가 지하철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던 사례를 언급하자 호컬 주지사는 당시엔 지하철 범죄가 증가해 시민 불안이 커져 억제력 차원에서 군을 배치했지만 법 집행 권한은 주지 않았고 명확한 목적과 기한이 있는 조치였다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승객의 전자기기에서 발생한 연기 때문에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3일 오전 피닉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357편은 기내에서 전자기기 연기가 감지돼 덜레스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60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 중이었습니다. 항공사 측은 승무원들이 기기를 신속하게 제압했고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밝혔지만 문제가 된 전자기기의 종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연기는 기내 전체로 퍼지며 승객들이 기침을 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승객 아드리아나 노벨로는 비상구 좌석 위로 승무원이 올라타 소화기를 꺼내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연기 냄새와 함께 통로 쪽에서 불길처럼 보이는 장면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최근 10년간 전자기기 화재 사고가 38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조 배터리 폭발 사례는 올해 태국과 말레이시아 항공편에서도 발생한 바 있어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유학생 입국 허용 발언에 마가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 학생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총 60만 명이 미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강경 기조에서 갑작스럽게 중국에 대한 유화적 메시지를 던진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의원은 SNS에 충성심이 중국 공산당에 있을지도 모르는 중국 유학생 60만 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도 하루 1000명을 불법 체류자로 추방하면서 동시에 60만 명의 중국 스파이를 들여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발표한 중국 유학생 비자 철회 및 심사 강화 정책과도 배치됩니다. 루비오 장관은 올해 초 중국 유학생 비자를 강력히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반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중국 유학생이 사라지면 미국 내 하위 15% 대학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경제적 판단으로 옹호했습니다. 한편 국제교육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9에서 2020학년도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는 약 37만 2천 명으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과 비자 정책 영향으로 2023에서 2024학년도에는 약 27만 7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만약 60만 명 입국이 현실화되면 이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한 데 이어 방위산업체의 지분까지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2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방위산업에 관해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로키드 마틴은 매출의 97%를 정부와의 계약에서 올리는 사실상 정부 기관이라고 언급, 국방부 장관과 부장관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2일 인텔의 보통주 4억 3,330만 주를 주당 20.47달러에 매입하며 총 89억 달러 규모의 지분 인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약 10%의 지분으로 기존 최대 주주였던 블랙록의 8.92%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이 중 57억 달러는 반도체법에 따른 연방 보조금으로 나머지 32억 달러는 보안용 칩 생산 지원금으로 충당됩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 삼성전자나 TSMC 등 이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들도 유사한 지분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중국 AI 칩 수출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수익의 15%를 세금처럼 납부받기로 젠슨왕 CEO와 합의한 바 있으며 AMD와도 비슷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는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는 황금주까지 확보했고 히토류 기업 MP 머트리얼스에도 4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 비제도의 리사 쿠 기사를 해임하고 연준 이사회 과반 장악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우리는 곧 연준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도 반전되고 상황이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받는 쿠 기사를 전격 해임한다고 밝히고 관련 서한을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공개했습니다. 쿠 기사는 조지아주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거용으로 기재해 유리한 대출 조건을 받고 이후 임대용으로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2038년까지 보장돼 있는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에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연준도 쿡 이사의 해임은 즉시 발효되지 않으며 이사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사례는 없으며 연준법상 해임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연준 이사회는 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2명은 트럼프가 임명한 친금리 인하 성향의 인사입니다. 최근 조기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후임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여기에 쿡 이사의 후임까지 친트럼프 인사로 채워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사회 7명 중 4명을 자신이 임명한 인물로 채우게 됩니다. 금융시장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을 위해 연준 재편에 본격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심각한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살인 범죄에 대해 사형 구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워싱턴 DC를 범죄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수도 내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반드시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강력한 예방책이며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에 대해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워싱턴 DC 치안 강화를 위해 군병력과 연방요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나온 강경 조치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DC 시의회는 1981년 사형제를 폐지한 상태라 법적 충돌이 예상되며 현재 연방범죄에 한해 연방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수 있으나 일반 살인사건은 해당하지 않아 현실적 제한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 DC 경찰국을 연방정부가 통제하도록 하고 주방위군과 연방요원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강경책에 대해 시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 등 다른 대도시에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한미일 외교당국이 북한의 정보기술 노동자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6일 일본 도쿄에서 민간업체와 함께 합동포럼을 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은 구글 자회사인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언트와 협력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IT 프리랜서 플랫폼, 결제 서비스, 가상화폐, 인공지능, 웹3 기술 등 북한이 주로 노리는 산업 분야에서 약 130여 명이 참석해 북한의 기만적 IT 노동자 전술에 맞서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IT 노동자의 신분을 위장해 외국 기업에 취업시키고 해킹 등 수단으로 민감한 데이터와 자산을 탈취해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미일 당국은 이런 불법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북한 핵 개발 억제의 핵심이라 보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IT 노동자들은 유엔 제재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수행하며 이들과 연루된 기업은 법적 책임, 평판 훼손, 민감정보 유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맞서 싸우며 일본과 한국, 그리고 산업계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44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메타, 오픈AI, 구글 등 12개 주요 인공지능 챗봇 기업의 어린이 보호 대책을 강화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지난 25일 이들 장관은 공동 서원을 통해 AI 챗봇이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은 현실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소비자로서 아동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원에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랜스로픽, xAI 등 주요 기업들이 언급됐으며 워싱턴 DC를 제외한 50개 주 중 44개 주가 참여했습니다. 장관들은 특히 메타 내부 문서를 통해 AI 어시스턴트가 8살 어린이와 플러팅, 로맨틱한 역할극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 같은 행위는 각 주의 형법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이며 혐오감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최근 구글 챗봇이 10대를 자살로 유도했다는 소송, 캐릭터의 챗봇이 부모 살해를 암시했다는 사례도 있다며 AI 챗봇의 구조적 시스템적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장관들은 어린이를 성적 콘텐츠에 노출시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인간이 했다면 범죄인 행위를 기계가 했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AI의 잠재적 위험은 SNS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시 할리 상원의원은 메타의 챗봇이 8살 어린이와 선정적 대화를 나누도록 설계된 사실은 충격적이다. 빅테크는 우리 아이들을 내버려 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해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적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6일 오후 4시 이 대통령은 미국 해양청 발주 선박 스테이트 오브 메이노의 명명식에 참석한 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과 함께 도크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길이 330m, 폭 45m 규모의 대형 도크 앞에서 작업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대통령은 골리앗 크레인, 조립 공장 등을 둘러보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박명록의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 조선소에서 양국 동맹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남기고 참석자들과 함께 매서 구호를 외치며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과도 직접 악수하며 노고를 격려한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와 미국 측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이 동행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해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사례로 기록됐으며 이번 방문은 한미 조선 협력뿐 아니라 안보와 산업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상징적 행보로 대통령실은 이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수돗물 납 분석 결과 퀸즈 지역의 검출률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퀸즈 빌리지 지역은 58%에 달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사기 여부와 추방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며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리스 카운티 주민이 해외여행 없이 말라리아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수십 년 만에 지역 내 전염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 8월 소비자신뢰지수가 노동시장 악화와 물가 상승 우려로 하락하며 내년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8월 15일부터 21세를 넘는 자녀들의 에이지 아웃 적용 날짜를 접수 가능이라서 최종 승인일로 변경하며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 중인 자녀들이 에이지 아웃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동행한 현대차그룹이 올해부터 4년 동안 미국에 26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26일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한국 전통 술인 소주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9월 21일 소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식 축구 선수 트래비스 켈시와 2년 열애 끝에 약혼을 발표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공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9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3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8월 2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